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스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인트로 영상이 조금 과하죠? 뭔가 물감 많다고 자랑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물감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싹 다 꺼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수채화 물감을 추천하거나 특정 브랜드를 리뷰해보는 영상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수채화 종이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물감입니다. 사실 붓을 할까 물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수채화 물감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붓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는 분들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물감 먼저 갑니다. 그림 그릴 때는 수채화 종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붓이랑 물감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랑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따라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가격대가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사와야 했던 제품들이 직구도 되고 이제 뭐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브랜드 하나를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물감을 사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고민도 많이 되고 혼동도 많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감을 구매하실 때 이 수채화 물감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장점인 수채화 물감 브랜드를 찾으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수채화 물감을 빨리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수채화 물감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채화 물감은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체 물감과 튜브형 물감인데요. 우리는 튜브형이 더 익숙하죠. 고체형 물감은 사이즈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프펜이냐 풀펜이냐. 풀펜이 요 큰 사이즈 그리고 하펜이 2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고체형 물감은 짜서 굳힌 형태가 있고 또 블럭을 만들어서 잘라서 판매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 다니엘 스미스에서 나오는 수채 스틱처럼 길게 만든 다음에 그걸 칼로 잘라서 펜에 붙인 다음에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짜서 말린 다음에 판매하는 형태는 튜브랑 고체 물감이랑 사용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블럭 형태로 길게 만들어서 잘라서 판매하는 거는 발색의 차이도 있고 사용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고체 물감은 낱개로도 판매되고요. 팔레트로도 판매가 됩니다. 12색, 15색, 18색, 24색, 48색 이런 식으로 팔레트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팔레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도자기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나무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알루미늄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팔레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서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튜브형 물감은 굳이 세분화하자면 용량입니다. 5mm, 7mm, 12mm, 14mm, 크게는 30mm, 60mm 제품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개의 용량만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개의 용량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색상별로 용량이 다른 회사도 있어요. 튜브형 물감의 세분화는 요게 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체 물감이 참 예쁘죠. 나는 튜브형 물감이 사고 싶은데 이게 예뻐서 고체 물감이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중에 하프펜, 풀펜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 펜을 산 다음에 여기에 튜브 물감을 짜서 굳히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프펜이나 풀펜뿐만 아니라 튜브형 물감은 어디든 짜서 굳히면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팔레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고체 물감의 장점은 다양한 팔레트가 있고 물감을 굳히는 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안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채화 물감에서 색을 내는 물질이 안료입니다. 색을 내는 물질이 안료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안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료는 불용성입니다.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체 형태입니다. 안료는 굉장히 고운 가루, 분말의 형태인데요. 요거를 얼마나
곱게 하느냐가 이제 기술력이 되고 이게 발색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곱게 만들수록 기술력이 좋고 금액도 올라가겠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쉬밍케입니다. 고체 물감이나 튜브 물감의 안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문가용 물감이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면 대부분 표지에 기재해둡니다. 그런데 가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비싸게 주고 산 물감인데 안료명이나 뭐 다른 내광성 이런 정보가 안 적혀 있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상품 설명서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팜플렛 같은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물감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 안료명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가 적혀 있으면 단일 안료, 그리고 2개, 3개, 4개까지 적혀 있는 걸 저는 봤는데 그 이상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단일 안료를 왜 많이들 좋아하시냐면 안료가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물감과 조색을 했을 때 탁해지는 게 조금 덜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안료가 많이 들어간 물감일수록 다른 물감과 조색을 했을 때 안료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빨리 탁해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꼭 100%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일 안료는 이 안료의 그 순도가 높잖아요. 안료가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발색이 또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작가님들께서 단일 안료를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안료를 읽는 방법은 PY는 노란색, PO는 오렌지, PR은 빨강, PV는 보라, PB는 파랑, PG는 초록, PBR은 브라운, PBK는 검정색, PW는 흰색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P는 피그먼트의 약자이고요. 뒤에는 색깔의 약자를 따와서 이렇게 안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P로 시작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N으로 시작하는 안료명도 있어요. N으로 시작하는 거는 자연물에서 가지고 온 안료인 경우에는 N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 자연물에서 가지고 온 안료는 지금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광성에 대한 건데요. 내광성이 아직 정확하게 입증이 되었다, 아니다, 입증이 되지 않았다, 요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B로 시작하는 안료가 있어요. 이 B는 브라이트의 약자인데요. 형광성 안료라는 뜻이래요. 이 B로 시작하는 안료들은 특징이 형광성이다 보니까 색이 반드시 날아갑니다.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B로 시작하는 안료들은 내광성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을 구매하실 때 나는 내광성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B로 시작하는 안료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내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광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광성은 라이트 페스트니스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햇빛에 물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날아가지 않느냐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광성이 높을수록 햇빛에 날아가지 않는 안전한 물감이겠죠. 물감이 빛이 바랜 좋은 예는 우리 명화의 원화들을 보면 색이 바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시키기도 하는데 거장들의 수채화를 원화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오일보다 상대적으로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이유도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수채화들은 내광성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색깔들이 많이 바래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간 그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감에도 발전이 왔죠. 수채화 물감도 내광성이 아주 뛰어난 물감들이 많다고 해요.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물감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분들은 전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꼭 햇빛이 아니라 LED나 그 전구의 빛에도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를 하시는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내광성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는 액자에 그림을 넣어서 벽에 걸어서 보관할 용도로 그림을 그릴 거다 하실 때는 B로 시작하는 형광성 물질의 안료를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색깔이 금방 변하는 걸 보실 수도 있으세요. 내광성이 아주 안 좋은 물감들은 햇빛에 일주일만 노출되어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음에 내광성을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확한 내광성에 대한 거는 그 실험을 하고서 따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피그먼트와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이기도 해요. 색상명은 브랜드에서 임의로 정합니다. 찝그린이라고 하면 꼭 PG7,
또는 PG8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나오는 색상명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요. 같은 색 그린이지만 색이 다 다르고 올리브 그린이지만 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동스럽죠. 너무 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안료의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료명이 같으면, 사용한 안료가 같으면 색상이 같을 경우가 높습니다. 그런데 100% 안료가 같으면 무조건 색깔이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물감을 제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안료도 들어가지만 바인더, 선색제도 들어가고 미디엄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온도에서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료는 같은 걸 사용했는데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광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안료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색이다는 아니지만 색상명을 보고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안료명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같은 색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한 7, 80%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20% 그리고 내광성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감을 구매하실 때는 안료명도 보시고 발색표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색표도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 은 대체 안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물감 이름 뒤에 보면 휴 또는 노바 또는 엑스트라가 들어가 있는 물감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개 단어의 공통점은 안료를 대체했다는 의미입니다. 안료를 왜 대체하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용 물감들은 발색과 내광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체에 유해한 안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고가의 값비싼 안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을 생각해서 유해한 안료를 안전한 안료로 대체를 하였거나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한 안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이 휴, 엑스트라, 노바를 붙여줍니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료를 대체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해한 안료를 대체한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PB33 안료입니다. 망가니즈 블루라는 색상명을 사용했던 안료인데요.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단종이 되고 생산을 하지 않고 저도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발색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이 망가니즈 블루가 홀베인의 경우에는 PB33 안료를 대체해서 PB15 안료로 망가니즈 블루 노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색상이 별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색상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 저렴한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코발트 블루 휴, 셀룰리언 블루 휴. 블루는 휴가 브랜드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료를 대체해서 최대한 같은 발색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같은 발색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대체한 경우에 휴, 노바, 엑스트라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투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채화는 투명 수채화, 그리고 불투명 수채화로 나뉘죠.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에 사용하는 물감도 다릅니다. 투명 수채화에 사용하는 물감은 수채화 물감, 불투명 수채화 물감에 사용하는 물감은 과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채화 물감의 특성은 밑색이 비치고 종이가 보이고 투명하며 물로 농도 조절을 하여서 명도 조절을 하죠. 과슈의 특성은 비치지 않습니다. 은폐력이 굉장히 높아서 밑색이 보이지 않고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도 조절을 할 때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과 검정색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극명한데요. 수채화 물감은 브랜드마다 구분하는 게 다른데 보통 3개에서 4개의 단계로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왼쪽부터 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입니다. 수채화 물감에서도 불투명한 물감이 있어요. 그런데 과슈랑 비교를 하면 은폐력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투명 수채화 물감은 불투명이라고 하지만 아래 선을 보시면 선이 보이거든요. 마르고 나면. 그런데 과슈에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나면 거의 밑에 있는 이 검정 색깔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채화 물감이랑 과슈랑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스테이닝, 착색, 염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닦아내기 기법을 이야기할 때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스테이닝은 염색, 착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감이 종이 위에 올렸을 때 종이에 스며들어서 염색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감들은 마르고 나면 잘 닦아내지지 않습니다.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닦아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그런데 스테이닝이 되는 물감인지 안 되는 물감인지 표기하지 않는 브랜드도 있어요. 예를 들면 SWC 같은 브랜드가 스테이닝을 표기하지 않는데 표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마르기 전에 빠르게 닦아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과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뉼레이팅 또는 그래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수채화 물감이 마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과립 현상, 알갱이가 보이는 현상을 그래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뉼레이션은 질감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뉼레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과립성은 표기하는 브랜드도 있고 안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표기하는 브랜드들은 보통 G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래뉼레이션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색상에 그래뉼레이션이 없어 하실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래뉼레이팅 미디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상에 한 방울만 톡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과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뉼레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디엄을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색상에서 그래뉼레이션까지 있는 걸 찾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미디엄 하나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전색제, 바인더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피그먼트 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물감을 만들 때는 알료에 전색제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알료에 아라비컴을 섞으면 수채화 물감이 되고 알료에 린시드 오일, 건성유를 섞으면 유화 물감이 됩니다. 그리고 알료에 아크릴 수지를 섞으면 아크릴 물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의 피그먼트는 다 동일한데 전색제에 따라서 물감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수채화 물감들은 천연 아라비컴으로 수채화 물감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급 물감들 중에서는 꿀로 수채화 물감을 만드는 브랜드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꿀로 수채화 물감을 만드는 브랜드는 엠그라운과 시넬리에입니다. 제가 시넬리에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사용감을 설명드리긴 힘든데 굉장히 그 물에 빨리 녹아나고요. 사용하는 것도 편하고 발색도 예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굳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꿀물감은 잘 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꿀이라서 그런 건지는 제가 좀 꿀물감을 좀 더 많이 사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라비컴이나 꿀 같은 천연의 재료 말고도 다른 자체 브랜드에서 생산한 물질을 이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이실 수도 있는데요. 코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미국 물감이고요. 아퀴졸이라는 자체 브랜드에서 생산한 물질을 이용해서 이 물질을 바인더로 사용해서 물감을 만든다고 해요. 제가 코어도 써봤는데 발색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해야 되나요? 살짝만 찍어서 써도 막 엄청 발색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퀴졸 때문인지 알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코어뿐만 아니라 미국 물감 회사들이 약간 조금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브랜드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3대장 하면은 또 3대장은 제 마음대로 붙인 건데요. 미국의 3대장 하면 다니엘 스미스, 엠그라함, 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가장 고가 라인 중에 하나이고요. 발색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독특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250여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단일 안료를 많이 사용하고 광물 안료, 보석 안료 이런 거 제뉴인 라인 이런 독특한 실험적인 브랜드인데 많은 작가님들이 사랑하시는 브랜드이고요. 다음으로 엠그라함은 사용감, 발색력이 좀 다른 물감들과 발색되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꿀을 사용해서 그런지 발색도 굉장히 좋고 사용감도 굉장히 좋은 물감이에요. 그런데 약간 냄새가 나는 게 단점인데 저는 숨을 참고서라도 쓸 만큼 예쁜 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호러가 갈리겠죠.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사용감이. 그리고 코어 물감은 아크릴 물감으로 유명한 골덴사에서 나온 수채화 물감인데요. 굉장히 발색이 좋고요. 색감도 독특하고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사이언스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만 봐도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발색력이나 사용감도 우수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높고 딴 길로 샜네요.
그럼 다시 물감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인체 유무에 관련된 국제 승인 마크입니다. 이 국제 승인 마크는 ACMI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게 붙일 수 있는 마크인데요. ACMI가 뭐냐면 미술 창작 재료 연합회입니다. 이 로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AP라고 되어 있는 로고는 인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 있을 때 획득하는 마크이고요. CL이라고 되어 있는 마크는 인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긴 하지만 안전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붙이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AP 마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보다 적게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L 마크가 있을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첫 번째, 물통을 싱크대에서 씻지 않는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안전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부실한 물통을 싱크대에서는 세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주의해 주셔야겠죠. 세 번째는 애완동물, 특히 고양이. 강아지는 바닥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는 책상 위로 올라와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CL 마크가 있는 거는 조금 보관하실 때 주의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에도 피부에 물감이 묻었을 때 바로 닦아내 주시는 게 좋고요. 섭취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하시지 않겠지만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부착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요 마크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설명할 부분이 모두 끝났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감을 추천드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물감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리고 물감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